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값이 줄줄이 폭락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얼죽신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자, 이러면서 신축 아파트 값이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했고, 이 신축 아파트 값이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지역에 계속 이제 가격 상승을 가져왔었는데, 자, 신축 아파트 값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전체 집값이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여서 제가 조금 살펴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지금 오늘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통계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3월 주택 통계,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매월 통계를 지금 내고 있는데, 3월 인허가 이제 그 수도권의 뭐 양을 보면 한 9,600채 정도 되는데, 이게 36.4%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신문방송에서 야, 난리 났다. 지금 인허가 물량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신축값이 올라갈 거다. 집값이 올라갈 거다. 공급 부족이다. 계속 이제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월 누적 실적, 결국은 1분기가 되겠습니다. 1월, 2월, 3월 1분기 실적이 2만 한 7천 채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에 한 3만 7천 채 정도 됐던 게 26.3%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의 인허가는 지금 줄어든 걸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자, 서울만 따로 떼어서 보면 한 1,8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전년 동월 한 7,300세대 비교해 보면, 야, 이건 지금 어마어마하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75.3%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만 보면, 야, 정말 난리 났다. 지금 서울 뭐 인허가가 줄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줄어들겠네, 이렇게 지금 가는 거죠. 그리고 3월 지금 누적 실적 1분기 같은 경우에도 5,600채 정도 되는데, 작년에 한 15,000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5,000채가 5,600채면 그냥 당장 보기에도 한 3분의 1 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62.4%가 감소를 해서 지금 인허가 실적만 보자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 부족이다, 뭐 요 지금 데이터만 보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착공 물량도 발표가 됐는데, 수도권 전체로 보면 한 6,300채 정도. 그래서 전년 이것도 9,200채 비교해 보면 32% 정도가 감소를 했고, 3월 그러니까 1분기 전체도 한 2만 채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에 한 1,700채 정도 됐으니까 다행이네요. 자, 지금 뭐 누적 같은 경우에 1분기 전체로 보면 한 14% 정도가 착공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착공이 증가를 했다는 건 보통 우리가 한 3년 정도 보죠. 착공하고 나서 3년 정도 이제 입주 물량. 자, 그러면 인허가는 뭐 한꺼번에 인허가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뭐 늦게 인허가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착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시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결국 착공 물량이 늘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또 그렇죠. 공급 물량. 그래서 요건 참 다행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언론이나 신문 방송에서 요런 이야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수도권 착공 물량이 한 14% 정도 늘어서 지금 2만 채 정도 되고요. 서울만 따로 때려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한 1,200채 정도 되는데 한 28%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누적이 중요하죠. 뭐 월별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분기 전체 실적만 보자면 한 5,000채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 한 4,600채 대비해 보면, 자, 이것도 어쨌든 7.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착공 물량은 늘어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준공 물량도 살펴드리면 한 수도권 전체가 한 10,000채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 한 17,000채 비교해 보면 한 38% 가깝게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3월 1분기 누적 보더라도 28,000채 정도 되는데, 44,000채 정도 이게 전년 비교해 보면 36% 상당폭 이것도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입주 물량 뭐 이런 부분들은 기존 아파트 매물 물량, 자, 이것도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기존 아파트 매물 물량은
뭐 수도권 전체 물량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매물이 없어서 뭐 이런 건 아니다. 그렇지만 신축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요거는 또 확인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지만 수도권도 최근에는 뭐 악성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전체 다를 대변해 주지 못하는 거죠. 서울의 지금 3월 준공 같은 경우에 한 1,800채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에 한 3,400채 비교해 보면 46.4% 상당히 감소가 크고요. 그리고 누적 1분기 같은 경우에도 한 7,300채 정도 되는데 작년에 한 10,000채 정도 됐었으니까 29.8%, 한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올해 1월 1일하고 제가 계속 살펴드렸지만 한 5만 채 정도 됐던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도 한 7만 2천, 7만 3천 채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 한 2만 채 정도가 기존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일단은 뭐 입주 물량 요런 줄어든 거는 뭐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할 수 있다. 요렇게 일단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3월에 지금 수도권 이제 분양 물량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죠. 분양 물량이 한 9천, 한 1,000세대 정도 됐는데 이게 전년에 한 2,300세대 지금 비교해 보면 무려 289%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3월 누적 그러니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22,000채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에 한 5,900채 대비해 보면 무려 276%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입주 물량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인허가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분양 관련해서 분양의 청약 통장을 쓰고 이걸 지금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뭐 이렇게 공급을 느끼는 거, 아, 내가 공급이 있어, 공급이 없어,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 분양 물량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많으면 매물이 사실 많은 거예요. 실제 왜냐하면 이거를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존 물량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물량이 없어서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전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뭐 입주 물량 이런 게 관계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뭐 이런 뭐 소유권 이전부 이제 전세 뭐 이런 거 안 돼. 갭 투자 이런 게 아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와도 이제 전월세 물량, 입주 물량하고 전월세 물량도 이제는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지금 시장을 분석하는 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분양 물량이 지금 많이 엄청나게 쏟아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런 거는 언론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3월 분양이 5,000채, 한 5,100채 정도 됐는데 뭐 이게 작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전부 다 늘어난 거죠. 그리고 누적 1, 2, 3월 누적 실적도 한 7,000채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에 지금 1분기가 한 1,000채 정도 됐는데 531.9%.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한 1,000채가 한 7,000채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7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7배가. 그러니까 1,000채가 7,000채. 7배가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뭐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지금 청약을 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집을 사는 거잖아요. 뭐 미래의 집이긴 하지만 집을 사는 거니까 이제 이걸 집을 사는 물량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아파트들 나와 있는 걸 사도 이것도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량 자체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레미안 엘라빈에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마곡 나루역 뭐 9호선하고 이제 뭐 공항철도 이 W역세권에서 지금 이 마곡지구라는 게 짱짱하잖아요. 여기 이제 엠벨리 뭐 6단지, 7단지, 뭐 8단지. 자, 여기 짱짱한 아파트들, 마곡지구의 짱짱한 아파트들 딱 도로 하나 사이에. 그리고 이제 9호선이면은 뭐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잖아요. 한강을 따라서 이제 뭐 강남까지 이어지는 이 9호선 또 급행까지 있는. 자, 이 9호선
여기 지금 신방화역 쪽에 가까운, 자 결국은 마곡 엠벨리들하고 아주 그냥 도로 하나 사이를 주고 있을 정도로 지금 요 방화유타운 이거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재개발한 아파트인데 또 레미안이라는 브랜드 아파트고, 자 그래서 이 레미안 엘라비네가 청약을 했을 때는 한 25대 1 엄청난 경쟁률, 33평 분양가가 18억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죠. 25대 1이 넘어갔으니까. 특히나 84 A타입 같은 주력 평형대는 16대 1이 넘었습니다. 16대 1이 넘었고 청약 당첨 커트라인도 61점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 정말 역시나 마곡지구의 레미안 브랜드 역시 18억이 지금 넘어가는데도 잘 통하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깜짝 놀랐죠. 결국 많은 분들이 엄청난 청약 통장 점수를 포기하고 그냥 계약을 포기하는, 무더기 계약을 포기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려 56세대가 계약을 포기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특히나 84 A타입 아까 주력 평형대 뭐 16대 1까지 가면서 엄청나게 뭐 경쟁률이 이제 높았던 16대 1이 이게 뭐 16대 1이었네. 16대 1이면서 꽤 경쟁률이 이제 높았어요. 84 타입 중에서는 지금 가장 높은 거죠. 84 타입에서는. 다른 게 뭐 6대 1, 10대 1, 9대 1인데 가장 경쟁률이 높았고 당첨 가점도 61점이었던 바로 이 84 A 타입에서 오히려 이렇게 무더기로 포기하는, 당첨을 포기하는, 청약 통장을 날리면서도 당첨을 포기하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서울도 이제는 뭐 완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이 청약 뭐라 그럴까요? 아까 경쟁률 이런 것들이 뭐 16대 1이다, 뭐 25대 1이다. 자, 이런 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지금 서울도 이제는 미분양이나 미달, 청약 미달 이런 거에 있어서 또 계약 포기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 그러니까 서울도 이제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서울의 뭐 청약시장, 신축, 우리가 얼죽신이라고 했는데 신축 시장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냐?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신축 아파트값,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맥을 못 추고 오히려 더 훨씬 더 기존,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들보다 훨씬 더 무너져 내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청담 르엘, 자 정말 대단한 아파트죠. 34평형 최고가가 67억 8천이면 68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54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68억이 54억이면 14억이 폭락한 거죠. 14억이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67억 8천, 68억에서 70억 쪽으로 가던 아파트가 갑자기 70억 기대 무너지고 60억 무너지고 그것도 50억대 지금 초반 정도에, 그것도 30층 초고층이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야 이제 신축도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중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53억까지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4억까지, 뭐 예전 같으면 68억짜리가 54억에 거래가 되면 다들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야 이거 뭐 아유 이거 다 증여지, 이게 무슨 뭐 실거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은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53억씩 지금 이미 더 낮춘, 그러니까 억소리 나게 이거보다 더 낮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중층도 이렇지만 고층 35층 고층 같은 경우도 53억에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중층 고층 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54억까지 갔던 게 53억. 자, 그리고 현장에서 만약에 폭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자, 뭐 최근에는 1, 2억 깎아주는 거는 문제가 아닐까요? 51억, 뭐 52억 이런 실거래가 지금 뜰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저층 같은 경우에는 50억 딱 턱걸이를 하고 있잖아요. 50억 턱걸이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1, 2억 현장에서 깎아주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68억까지 갔던 게 70억 쪽으로 가려던 기대가 무너지고 60억 무너져서 실거래가 54억까지 내려와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50억에 턱걸이 하고 있으니까 40억까지 내려가겠네?
이런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추정이. 누구나 이건 뭐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호가로 지금 50억 딱 턱걸이기 때문에. 자, 아니나 다를까 깜짝 놀랄 매물이 또 나와 있죠. 바로 49억 9,500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70억 쪽으로 가던 게 60억 무너지고 50억 무너지고 결국 이제는 40억대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뭐 무슨 점쟁이가 아니라 이렇게 심리적으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특히나 이렇게 신축처럼 뭐 가격 좀 변동폭이 기존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막 올라갈 때는 얼죽신 뭐 얼어 죽어도 신축 그러면서 막 쫙 따라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니 무슨 아무리 그래도 84 타입을 68억을 주고 사는 게 말이 돼? 쭉 그렇죠? 뭐 결국 이제 뭐 현실 감각을 찾았다고 할까요? 뭐 물론 이 금액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68억, 70억 쪽으로 가던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강제로 뭐 이렇게 주저앉힌 거죠. 이렇게 주저앉혔습니다. 그래서 50 지금 한 4억 실거래는 54억 그다음에 40억대 매물이 있다라는 게 충격적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장의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제는 내가 신축을 분양받아도 만약에 이게 고분양가라고 하면 분양가 아래로 내려가는 일도 있겠네. 마이너스 피가 뜰 수도 있겠네.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는 거잖아요. 뭐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도 뭐 억대 마이너스 피가 나오고 있는 거 뭐 하나포레나미아 같은 지금 뭐 외곽 지역에서 그렇긴 하지만 중심권 쪽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고분양가인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개포동이라고 하면 강남에서 가장 신축 아파트가 많은 곳이죠. 뭐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된 곳이다 보니 가장 먼저 진행된 곳이다 보니까 개포동 재건축 신축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래서 짱짱하게 잘 버텼고 그다음에 또 짱짱하게 많이 가격대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들이 폭락하는 거래들이 갑자기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 DH 퍼스트 아이파크 뭐 강남의 가장 대장 단지 중에 하나죠. 6,700세대, 7,000세대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더더구나 DH 브랜드인데다가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이잖아요. 뭐 이게 33평형이 그래서 39억 3,500 거의 40억 턱 밑까지 갔는데 결국은 35억 거래가 8층이 35억 거래가 나오면서 저층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놀랍게도 39억 3,500이었던 게 지금 1층 저층 같은 경우에는 31억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뭐 4층이 최고가였기 때문에 4층과 1층 어떻게 보면 뭐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는데 31억까지 8억이 넘는 대폭락 거래가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는 뭐 DH 퍼스트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저층 같은 경우에는 31억이 당연히 기준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1억 3천 정도만 낮춘다라고 하면 DH 퍼스트 아이파크 33평형 국민평형이 이건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20억대가 뭐 29억 뭐 이렇게 그렇죠. 20억대 실거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까지 가 있다. 일단 이렇게 전망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포동의 레미안 플레스티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개포동이 다 신축들이죠. 34평형 37억 4천까지 갔던 게 31억까지. 야, 여기는 지금 24층이잖아요. 아까 1층이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31억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했는데 자 결국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24층 초고층이 31억의 턱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저층 같은 경우에는 20억대 실거래가 나온다는 게 제가 그렇게 무리하게 추정을 하는 건 아니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려 6억 4천이나 초고층이 6억 4천씩 대폭락하는 충격적인 거래들이 지금 개포동 신축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개포동 신축이 이렇게
급격하게 8억씩 6억씩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에서 분양받는 분들도 야, 이제 강남 신축도 못 믿겠어. 강남 신축도 못 버티네. 큰일 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포동의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뭐 이것도 대단한 아파트입니다. 한 3,400세대 정도 되는 33평형. 그래서 여기는 42억을 넘었죠. 40억을 넘었습니다. 40 한 3억까지. 엄청나죠. 43억까지 갔는데 결국은 여기도 37억대까지. 그래서 다시 40억 클럽에서 빠져나오는 똑같은 6층인데 그러네요. 똑같은 6층. 뭐 비교하기도 좋은데 한 4억 9천, 5억씩 폭락하면서 결국 43억까지 가면서 야, 이러다 우리 50억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 다시 40억 아래로 그것도 37억까지 이렇게 뭐 주저앉는 이런 거래가 나온 거죠.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24평형. 뭐 최근에는 또 소형 평형대들이 짱짱하니까요. 그래서 24평형이 33억 5천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결국은 뭐 이렇게 찍어 눌려진 거죠. 28억대로. 뭐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트위터 X를 통해서 연일 센 발언을 했던 것들이 실제로 개포동의 신축을 이렇게 30억에서 20억대로 주저앉히는 결국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억 8천, 5억 가깝게 폭락하는 거래가 나오고 이것도 18층이면 초고층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포동에 DH 브랜드가 또 하나 있죠. DH 아너힐즈. 자, 34평형. 그래서 여기도 39억. 야, 이제 40억 가겠네. 자, 그런데 주저앉혔죠. 35억대로 주저앉아 있는데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3억 5천, 4억 가깝게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동이지만 이제 뭐 개포동 뭐 이렇게 예전에는 또 개포동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레미안 개포 루츠하임. 자, 이것도 유명한 아파트인데 34평형 34억 2천까지 갔던 게 여기도 30억 딱 턱걸이를 하고 있어서 20억대로 주저앉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강남의 개포동 신축들, 뭐 청담의 신축만 그러냐? 메이플자이 지금 서초동에 있는 반포권의 뭐 신축이죠. 작년 뭐 6월에 입주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33평형이 56억 5천 최고가를 쓰고 짱짱하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지금 네이버 매물은 무려 저층이 45억까지 45억이면 뭐 한 11억 5천이 낮아진 거죠. 11억 5천이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고층도 마찬가지예요. 고층 같은 경우에도 46억 5천까지 나와 있는데 거래가 안 되네.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이렇게 지금 이게 마이너스 10억이잖아요. 10억을 낮췄는데 56억 5천까지 갔던 걸 46억 5천으로 10억을 고층을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게 더 문제. 차라리 10억을 낮춰서 아니면 11억을 낮은 실거래가 나왔다 그러면 아, 그래도 메이플자이는 이렇게라도 받아내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여기는 아예 지금 뭐 작년 이게 11월이죠. 작년 11월 이후에는 지금 전혀 단 한 건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10억씩이나 고층을 낮췄고 저층은 11억 넘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12억 가깝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되는 게 더 심각한 거죠. 자, 이제는 뭐 신축이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에는 아, 이제 못 사겠어. 차라리 뭐 그러면 뭐 내가 당첨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뭐 로또 청약을 넣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점이 높은 분들은 그렇겠죠. 이런 생각을 차라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혀 지금 살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뭐 갭 투자도 안 돼. 또 여기에다가 뭐 지금 뭐 대출도 안 되는 게 지금 천이. 그러니까 신축이든 뭐든 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자, 그리고 지금 신반포 센트럴자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축이죠. 40평 58억까지 갔던 게 50억 딱 턱걸이. 그것도 27층 초고층이 턱걸이에요. 이건 뭐 무조건이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거 40억대로 갑니다. 58억이면 60억 쪽으로 가는 게 뭐 40억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8억씩 이렇게 폭락한 거래가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레미안 원밸리. 자, 이것도 신축이죠. 34평형 72억까지 갔던 게 54억까지 무려 18억이 대폭락하네. 자, 그런데 고층 기준 했을 때 52억까지 무려 마이너스 20억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레미안 원밸리가 똑같습니다. 상황은. 자, 그리고 저층 기준 했을 때는 50억 9천에 딱 턱걸이 여기서 1억만 깎아도 결국 40억대로 내려갑니다. 아까 청담루엘이 68억까지 갔던 게 지금 네이버 호가가 40억대 호가가 있는데도 거래가 안 돼서 깜짝 놀랐잖아요. 뭐 레미안 원밸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지금 72억까지 갔던 게 지금 실거래는 뭐 54억까지 내려와 있고, 자 여기에서 지금 뭐 고층은 52억까지 내려와 있는데 안 팔리고 20억 낮춰도 안 팔리고, 지금 뭐 저층은 50억 9천 딱 50억 턱 거래해놨는데 여기서 1억만 깎아도 40억대로 가는 거죠. 70억 무너지고 60억 무너지고 50억 무너지고 결국 40억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송파 잠실루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제는 잠실의 송파의 대장이죠. 34평형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는 48억까지나 갔었습니다. 근데 48억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 이제 41억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중층 기준 했을 때 매물이 41억까지 내려와 있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4월 8일 확인 매물인데 거래가 안 되면 방법 없죠. 이건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실루엘도 이렇게 되면 30억대 실거래가 뜰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바로 옆에 있는 여기도 대장이죠. 34평형 그래서 46억 최고가를 찍은 신축인데 마찬가지 실거래는 41억대까지 좀 내려와 있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중층이 38억, 고층이 38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잠실르엘하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뭐 바로 옆 단지인데 결국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먼저 30억대로, 그것도 중층하고 고층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뭐 실거래가 30억대가 뜨는, 자 그러면 뭐 48억 46억까지 이제 50억 쪽으로 가던 아파트를 주저앉혔더니 40억 41억 뭐 40억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고 호가는 지금 38억까지도 지금 내려와 있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뭐 50억 쪽으로 가던 게 30억으로 주저앉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 신축이 힘을 못 쓰는 이런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26평 우리가 소형 평형대가 최근에 짱짱한데 그래서 여기도 와 미쳤네요. 33억을 찍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까 뭐 강남에 지금 뭐 33억 찍었다고 제가 깜짝 놀라다고 했는데 여기도 33억이나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26억 7천까지 거의 뭐 한 6억 가까이 6억 넘게죠. 6억 한 3천 정도 되네요. 6억 3천 정도와 폭락, 이건 완전 폭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폭락한 거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네이버 호가를 보면 29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짱짱하게 잘 버텨? 그게 아니죠. 아까도 보셨잖아요. 29억에 내놨지만 실제로 거래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26억대까지 한 2, 3억 정도를 깎아주는 현장 폭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이버 매물도 믿을 수 없다. 네이버 매물보다 현장에서 2, 3억 폭락하는 건 요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사러 온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시장, 집을 사러 온 사람들이 가격 협상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성동구 지금 성수동에 있는 이거 신축 아파트죠.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의 1자 24평 같은 경우에도 31억 3천까지. 야 성수동의 20평대 5구 타입이 30억을 넘었어. 어마어마한 아파트죠. 그래서 근데 여기도 27억 4천까지 밀려 있습니다. 25층 초고층이 27억까지 한 4억 가깝게 지금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 지금 네이버 매물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29억 9,500으로 지금 짱짱하게 잘 버티는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27억까지, 그러면 한 2억 정도 깎아준 거죠. 27억까지 현장에서 이렇게 폭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포 쪽에 있는 공덕 1구역이죠. 아이언뉴타운 뭐 아주 가까이 뭐 도로 하나 건너편이죠. 그래서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첼스 33평형 30억 6천, 마포의 국민평형을 30억 시대를 열은 바로 그 아파트 공덕 1구역 재건축한 뭐 이제 내년 입주를 앞둔 아파트인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저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20억 5천 19억대까지 11억 10억씩 폭락한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자칫 잘못하면 뭐 분양가 아래로도 내려가겠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서울 외곽이나 또 뭐 경기나 인천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분양가 아래로 마이너스 피 나온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청약하는 분들이 뭐 서울도 이제는 옥석가리를 하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방화유타운의 레미안 엘라비네 같은 경우에 결국은 당첨 엄청나게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 이제는 얼죽신 자 이것도 이제는 뭐 못 믿겠다. 신축 아파트값마저도 줄줄이 폭락을 하고 신축 아파트가 줄줄이 폭락하다 보니까 청약시장도 완전히 꽁꽁 얼어붙으면서 아니 한 60점 넘어가는 그 엄청난 청약 통장을 쓰고 당첨이 됐는데도 그것을 포기하는 무더기 지금 포기하는 이것을 빠져나오는 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서울도 이제는 뭐 불안하다. 서울도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 시장들이 또 어떻게 갈지 뭐 요거는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제가 매일 확인하다 보면 이런 참 정말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들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정말 와 이런 것까지 뭐 이런 뭐 많은 것들을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또 구매를 해주셔서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